네, 9월 9일 뉴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반팔만 입고 다니기에는 다소 아침에 쌀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점퍼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윤석열 총장 한참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장 논란 관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공작 정치에 가까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앞서 여러 가지 했던 공익 제보자라는 공익 제보자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또 공익 제보자는 내용이 뭡니까? 권익위 등에 자기가 공익 제보를 할 테니 공익 제보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죠. 정작 신청한 자가 없는 거죠 지금. 또 그 위에도 지금 사실은 의문을 제기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마치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한 것처럼 했던 이 고발장도 기존에 국민의힘이 그냥 여러 가지 이런 민주당 측에 의문을 제기해서 했던 당 고발장 초안이랑 오탈자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보자라고 지목이 됐던 손준성 씨가 보낸 고발장이랑 당의 고발장이랑 그리고 전 미래통합당이죠. 고발장이 다 판박이 짠 듯이 똑같습니다. 마치 베낀 것처럼. 우리 논문 베꼈을 때도 똑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판박이처럼 세 개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한 1, 2주간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저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공작 정치를 아직 낡은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뭔가 사실은 정치인이고 국민이 뽑은 리더라고 하면 하다못해 동네의 리더든 뭐든 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공작 정치를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렇게 후보자들 네거티브에서 양극화로 만들고 서로 감정이 격하게 치닫고 아니면 말고식 이런 낡은 시대 공작 정치는 정말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화가 단단히 났죠. 누가 진짜 제보자도 불줄명한 어디 일각에서 제기하지도 못한 고발 사주 청부 고발 이 의혹을 대국민 사기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자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공작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 공작이라 규정하면서 저 하나 공작으로 제기하면 정권 창출이 되느냐,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라고 강한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대세주자로 떠오른 지금 윤 총장이 며칠 이렇게 하면 소위 이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게 누가 됐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아니고 반대편이 아니겠냐는 정황상 증거가 다 드러났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통하면 지금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겠죠. 오히려 나는 이렇게 제기하고 막말하고 이런 국회의원들 일부 아니면 이래 몰아붙이는 사람들 지금 언론 재갈법을 언론중재법이라 해서 언론에 입막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부터 없애서 이 소위 말해서 뒤에 숨어서 이런 공작 정치하는 사람들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됩니다. 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군사정권 때나 생각날 법한 언론 통폐합, 제가 볼 때 지금 언론 중재법이랑 언론 통폐합이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재갈 물리려고 언론들 통폐합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법 만들고 안간힘을 쓰고 했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정말 역사에 기록될 아주 정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낡은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나는 한편으로 한심하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하고 제가 뭘 주장해 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공작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때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이고 이미 다 드러난 것 같고요. 세계 고발장이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열거해드리면 국민의힘이 검찰에 실제 접수한 고발장과 이것도 지금 국민의힘이 접수한 초안 고발장 그리고 앞서 최강욱 의원이 뭐 고발장을 작성한 국민의힘 소속 조모 변호사가 당에서 받아서 초안과 이보다 더 넉 달 앞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뭐 의혹을 했던 고발장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조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세 개를 비교해서 MBC가 보도를 했죠. 사실상 MBC가 이 누가 혹자가 제기한 이 의혹 같이 하는 정말 네거티브가 드러나는 이런 고발장이 아니라고 보도를 해서 여기서 드러난 거나 다름없죠. 지금 손준성 보낸 고발장과 조모 변호사 고발장, 당 고발장 초안을 비교했을 때 최강욱 의원 틀린 주민번호 그리고 그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57만 명 조회수까지 똑같고 인용 판례는 물론 결론 달라게 문장까지 통째로 보고 베낀 것 그냥 보고 베낀 논문처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접수했던 고발장인데 누가 이걸 줬다는 말입니까? 예? 이게 뭐 제가 볼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건 정말 낡아 빠진 정치 공작이죠. 그렇게 해서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정치 공작 특위를 발족해서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정치 공작 특위를 만들어서 고발 사주 청부 고발 대국민 사기라 방방하며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지 말자고 이렇게 좀 허접한 고발장으로 보도 엿새 만에 지금 이렇게 기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당의 전현직 대표 의원, 위원장이 볼때처럼 나서서 떠들고 있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공중파를 통해서 보도를 하든지 뭐 하자고 했는데 이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뭐 논란이 잠시 이렇지만 뭐 윤석열 지금 뭐 유력 대권 주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자기는 왜 뭐 아니면 말고식 1인 미디어나 예를 들어서 검증하기 힘든 곳에 해서 툭 던져놓고 아닌 말고식으로 하지 말자 이런 의도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이게 특정 언론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이것마저도 이제 말꼬리 잡고 넘어지는 태도가 야 정말 이거 진짜 공작을 하려는 공작을 위한 공작이 아닌가. 이게 더 웃깁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와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유권 해석 및 판단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아직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다. 그거 분명히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검찰도 공익신고기관이라 이렇게 맞서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으로 제보자로부터 신고받아 요건 충족한다 판단했다.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앞서 국민권익위가 왜 있는 겁니까?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국민권익위가 왜 있겠어요? 그냥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때그때 바뀝니까? 공익신고 뭐 언론사 이제 하고 언론사가 보호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앞뒤도 맞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 뭐 국회에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냥 배째라는 식의 이런 태도는 지금 사실은 이게 무르익은 우리 민주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가 있었다. 뭐 미안하다. 사실은 미안하다고 말 일은 아니죠. 정치 공작이죠.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에서 뭐 탈락을 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국민들한테 오해받아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대선 기간에는 이 소위 말하면 유력 대선 주자들한테는 지금 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자칫
의도가 없다고 한들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이 비치고 오히려 반사작용만 역작용만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 기간에 수사를 한다든지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거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선진국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군사정권 때나 이럴 때 오히려 없는 죄를 더 세우고 정치 공작하고 해서 어떻게든 상대 후보 못 나오게 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겁니까? 그것도 다 나서서 정말 저는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거꾸로 가는 정치 현실이 1990년, 80년, 70년 무슨 이게 뭐 이 음악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게 정말 이게 뭐 레트로입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윤석열 내부 태교를 막기 위한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서로 지금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놓냐.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근 반짝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말했던 뭐 사법고시를 부활한다든지 뭐 진짜 미시적인 뭐 예를 들면 한 분야죠.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집값 폭등하고 전세 풍기 월세도 귀하죠. 월세값도 오르고 있죠. 갈수록 이 와중에 또 LH 사태 또 터졌죠. 성남에 집단으로 땅을 매입해서 누가 나라를 믿고 누가 이거 정말 이거 뭐 정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강명, 성남, 수도권에 땅 다 파봐야 됩니다. 다. 정말 한 명이라도 땅 사놨으면 일벌백계해서 국회의원, LH 공무원, 관련 국토부 공무원 전수조사에서 한 명이라도 내부정보 이용해서 땅을 샀으면 다 구속시켜야 됩니다. 전원 몰수하고 쓰레기죠. 쓰레기. 국민의 피 빨아먹는 쓰레기들이죠. 제가 좀 흥분하는데 이 피해자는 다 2030 청년입니다. 그 청년만 있겠습니까? 40대 50대도 집 없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뭐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국민들 살기 힘들게 해놓고 지금도 뭐 난리죠. 국민지원금 해가지고 뭐 상위 12% 근데 이것도 뭐 그때 다르고 지금 뭐 여기 불만이 속출하고 뭐 민원 신청이 뭐 속출하고 있다고 지금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을 해서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뭐 김재원 의원을 뭐 대응팀 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발족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는 이런 그러면 낡은 네거티브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내려갔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죠, 1등.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뭐 이거 뭐 누가 봐도 뭐 지금 뭐 양강구도로 가고 있죠. 경선을 통해서도 뭐 결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났지만 지금 사실은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뭐 양강구도가 형성됐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1위죠. 물론 뭐 근소한 차로 이재명 지사가 따라오고 있지만 네거티브에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1위입니다. 통하지 않죠.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런 낡은 공작정치 국민이 바보입니까? 근거도 없이?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뭐 지금 뭐 앞에 후보를 정하는 데서 이재명 지사가 27%, 윤석열 전 총장이 24.2% 했는데 뭐 다자대결은 지금 사실상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홍준표 의원의 뭐 약진이죠. 근데 뭐 이 부분도 제가 말했지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와중에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뭐 좀 잘못된 점을 질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냥 청년한테 공감이 가는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럼 민주당도 정책을 내놔야죠. 뭐 이재명 지사가 뭐 퍼주기 정책이든 뭐든
정책을 내니까 그 민주당 경선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뭐 이야기했죠. 뭐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어설픈 네거티브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역풍만 봅니다. 역풍. 저는 여든 야든 명심해야 되고 누가 제기한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 모두가 더 잘 알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지저분한 네거티브 정치는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뒤에서 숨어서 이런 짓은 이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정치입니다. 기만. 저희 시대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지금 뭐 AI 시대래서 얼마나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들은 수소경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를 지금 먹거리를 찾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은 경제 패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 중국 G2로 통하는 경제 패권 시대입니다. 반도체 전쟁, 수소차 전쟁, 전기차 전쟁.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있습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ESG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0%가 보니까 입법 관련해서 규제입니다. 규제. 기업들 잘 진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기업들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게 길을 펴줘야 되는데 규제만 하고 뒤에 네거티브하고 집값은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하나 저는 아직 지금 40대인데 백신도 못 맞았습니다. 백신도. 네? 아직까지 백신 1차도 못 맞았습니다. 그렇게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백신 지금 우리 백신 수리 보십시오. 웬만한 개발도상국이 아닌 후진국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없애자입니다. 이 면책특권은 예전에 왜 만들어졌냐? 지금 앞서 말했듯이 이런 군사정권 시절에 바른 소리 하면 소위 말해서 잡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회유하고 없는 죄 뒤집어 세우고 뭐 예를 들어서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을 보호하자고 만들었지 네거티브하고 공작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 제기하고 상대 비방하고 이런 데 봐주자고 만든 게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고 LH 사태 지금 뭐 국회의원들 많이 연루됐죠. 거기서도 지금도 나오죠. 그 LH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김경엽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보니까 뭐 땅 사재고 제가 그 전에 부천에 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 부천의 의원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아니 국회의원들 이런 의혹 제기되면 전체 내부 정보면 일벌 100개에서 다 내부 정보를 위한 거 몰수뿐만이 아니라 추징을 해야 됩니다. 추징. 엄벌해야 돼요. 국회의원도 박탈하고 죗값을 받아야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면책특권입니까? 그래서 면책특권부터 없애자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좀 흥분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없는 얘기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있는 얘기고 저처럼 정말 뭐 집에 퇴근하는 길에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갈아타고 자전거 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여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갑자기 집이 톡톡 생기고 부인 이름, 친척 이름, 애 이름, 조카 이름 정말 이런 사람은 엄벌해야 됩니다. 날은 시원해진데 덥네요. 국민 여러분 덥지 말고 좀 더 밝은 세상, 공정한 세상을 열기 위해서 매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디지털조선TV 여러분 감사합니다.